나이가 욕망을 결정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몸은 달력이 아니라 존재에 반응합니다. 지금 많은 남자들이 같은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훨씬 어리거나 나이 많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의 소란과 친구들의 농담, 가족의 비난을 듣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를 소름 끼치거나 절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과하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케미에 대해 사과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게 보이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는 동안 그 매력은 표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며 맴돕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무조건 약탈적이거나 한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는 동기, 힘, 그리고 타이밍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확고한 자신감, 경계, 그리고 솔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역학은 진정으로 자석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욕구, 비밀,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차이점은 숫자가 아닙니다. 차이점은 바로 남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소음을 걷어차겠습니다. 우리는 생물학과 수치심, 화학작용과 성과, 진정한 양극성과 성과주의적 지위 게임을 구분할 것입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하는 법, 냉소 없이 동기를 걸러내는 법, 열정을 안전하게 느끼는 법, 그리고 모든 나이 차이 이야기에서 시간을 세 번째 파트너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논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추측에 지쳐 무엇이 자신을 끌어당기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욕망은 나이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나이를 신호등처럼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숫자가 깔끔하면 초록색,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당신의 달력을 읽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에너지, 그리고 명확성을 읽습니다. 여성이 당신에게서 확고한 확신을 느낄 때 그녀의 몸은 누군가의 의견이 오기 훨씬 전에 반응합니다. 그녀가 필요함을 느낄 때 운전면허증에 몇 년이 적혀있든 상관없이 관계를 끊습니다. 남자들이 결코 듣지 못했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매력은 생일이 아니라 양극성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집에서의 업무, 온라인에서의 끊임없는 비판. 이러한 부담감은 성과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진정한 리더십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군중에게 받아들여지려고 애쓰다 보면 케미스트리가 무뎌집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결단력 있게 나타나면 오히려 케미스트리가 증폭됩니다. 숫자는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존재감은 압박감을 해소합니다. 여기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제프는 샌디에이고에서 상업사진작가로 일하는 55세입니다. 그는 아드레날린과 커피로 살아가는 32세 제품 디자이너 마야를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음을 무시하고 기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훈련을 꾸준히 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결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야를 끌어들인 것은 그 차이가 아니라 중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가 똑같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그녀를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바꿔봅시다. 엘레나는 46세로 시애틀에서 의사로 일하며 온갖 종류의 소년다운 허세를 목격했습니다. 노아는 35세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이든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엘레나는 젊음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입을 열었고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녀는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그녀의 부드러움을 일깨웠습니다. 그가 인상적이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과장된 행동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일치를 중시합니다. 나이 차이는 동기를 증폭시킵니다. 인정을 쫓는다면 숫자는 당신을 금방 드러내고 스스로를 이끌고 싶다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은 나이 차이의 역관계를 망칩니다.
숨기는 것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수치심은 양극성을 죽입니다. 명확함은 산소를 생성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일찍 경계를 정합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을 존중하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극적인 맹세가 아닌 일관된 접근 방식을 통해 관심이 스스로 증명되도록 합니다. 욕망이 권력과 같다는 신화도 있습니다. 사실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힘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 간극이 당신을 통제하고 싶게 만든다면 당신은 원했던 바로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간극이 당신을 쾌락으로 후퇴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 불꽃을 억누를 것입니다. 당신은 규율로 돌아가 두 가지 모두를 피합니다. 수면을 보호하세요. 스케줄을 보호하세요. 훈련을 보호하세요. 재정 상태를 보호하세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혼란스러운 화학작용을 지속 가능한 매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열정은 빚이 됩니다. 목표, 아이, 돈, 장소, 자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가치 협상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나이를 무시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존중할 때 오늘 로맨스로 위장한 미래의 원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욕망은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에너지적입니다. 현실감 있는 남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심을 잘 잡으면 25세의 대부분 남자보다 55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버리면 어느 나이에서든 잊혀질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것과 논쟁하지 마세요. 생물학적인 것과 일치하세요. 존재감이 이끌게 하세요. 숫자는 각주로 남겨두세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네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저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통찰력은 드라마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도 현실을 가려내는 필터를 날카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그녀의 젊음은 당신의 확신을 갈구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현실감 있는 남성에게 끌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법도 아니고 조종도 아닙니다. 신경계의 소통입니다. 그녀는 빠르고 시끄럽고 까다로운 결정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차분한 방향을 느낄 때 그녀의 몸은 이완됩니다. 당신의 의심을 느낄 때 그녀의 경계심은 높아집니다. 젊음은 당신의 돈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확신을 갈구합니다. 확신은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안전은 욕망을 열어줍니다. 확실성은 양이나 통제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에피크투스는 이를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말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이렇게 사는 남자는 자신의 선택을 외부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여성을 용기와 리듬이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나이 차이가 큰 관계에서는 숫자가 동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녀는 그 끌림을 느끼고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차이점은 당신의 출생 연도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틀입니다. 당신의 틀은 당신이 변명 없이 지켜내는 기준과 경계의 집합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면, 시간, 일, 몸, 그리고 가치관을 지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관심과 바꾸지 않습니다. 확실성은 또한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로맨스를 연기하는 대신 일찍부터 당신의 의도를 말합니다. 당신은 속도와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숨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수치심은 양극성을 죽입니다. 매력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빛으로 가져오세요. 잘못된 이유로 함께했던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자답지 못한 연예인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고 썼습니다. 확신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정신없이 바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목적에 따라 정리된다면 당신의 존재는 차분해질 것입니다. 젊은 에너지는 그 차이를 시험합니다. 그녀는 농담을 하고 밀어붙이고 미룰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보상하지 않을 때 당신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느껴보세요. 확신을 경직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경직성은 갑옷을 입은 두려움입니다. 확신은 기계가 있는 유연성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경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가워지지 않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드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성은 이러한 균형을 통해 흥분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선물, 호의, 그리고 끊임없는 접근으로 확실성을 사려 하지만 그것은 확실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과입니다. 성과는 박수갈채를 요구하지만 확실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성은 제때 나타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화학 반응이 시끄러울 때에도 속도를 유지합니다. 시간은 모든 나이 차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확실성은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즉, 목표, 자유, 위치, 자녀, 그리고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치를 추구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하고 물러납니다. 적합성을 측정하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지만 로맨스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 없이도 똑같이 살 수 있을지 자문해 보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감정에 자신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답이 예라면 당신은 리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말에는 명확함을, 일정에는 무게를, 습관에는 규율을 가지고 리드하세요. 젊음은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음은 당신의 확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의 세 단어로 선언하세요. 저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는 진정한 매력과 차용된 지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실현되지 않는 케미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그녀의 경험은 당신의 우위를 갈구합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닙니다. 돈, 지위, 또는 남들과 다르다는 말로 그녀를 현혹하려는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예의 뒤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는 조용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은 드뭅니다. 공격성이나 허세가 아닌 날카로움을 지닌 남자. 날카로움이란 명확한 경계, 명확한 방향, 그리고 매력이 커질 때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용기입니다. 경험 많은 여성은 성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극을 읽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엣지가 중요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핵심을 가진 남자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크리스는 포틀랜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37세입니다. 에이바는 팀, 예산, 그리고 돌발 상황을 관리해온 48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크리스는 그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 있을 때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 그는 5번이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을 선택하고 이사했습니다. 에이바의 경험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날카롭게 놀리고 한 번은 조용해졌고 그의 중심이 기울어지는지 보기 위해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말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엣지입니다. 벌하지도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꾸준한 에너지로 선을 지키고 역동성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둡니다. 오랜 경험은 그러한 엣지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루함 없이 안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그녀는 리드해야 하고 이는 욕망을 죽입니다. 너무 강하면 그녀는 방패를 들고 이는 신뢰를 죽입니다. 엣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따뜻하지만 굽힐 줄 모릅니다. 당신은 열려있지만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경험 많은 여성을 다시 편안하게 만듭니다. 엣지는 또한 동기를 걸러냅니다. 나이 차이에 따른 매력은 환상에 의해 빠르게 오염됩니다. 당신의 엣지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당신은 속도를 조절하고 의도를 일찍 밝히며 비밀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수면, 돈, 일정을 보호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호혜적인 관계가 있을 때 투자합니다.
만약 원망이 들린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베푸거나 불일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녀의 과거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청하고 여전히 결정합니다. 당신은 현실을 직시하고 유머를 유지합니다. 언제나 성과보다 존재감을 중시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여성은 관리할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서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날카로움을 가진 남자를 원합니다. 그건 통제가 아닙니다.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고 존중이 떠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날카로움은 높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차분한 퇴장입니다. 당신이 동료와 데이트하는 나이 든 남자든 나이 든 여자와 데이트하는 젊은 남자든 그녀의 경험은 여전히 당신의 날카로움을 원합니다. 과장이나 나이 들어 보이는 행동, 아첨이 아닙니다. 날카로움, 소음 없이 그것을 주장하세요. 당신의 몸, 당신의 일정, 당신의 기술, 그리고 당신의 인맥을 만드세요. 노력이 만들어내는 중력을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경험이 날카로움과 만나면 방은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조종을 멈추고 인정을 위해 자신을 팔지 않는 남자로 편안해집니다. 만약 이 말이 공감된다면 네 단어를 적어보세요. 나는 날카로움을 지킨다. 나와 함께 있어라. 다음은 진정한 끌림과 차용된 지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필요 없었던 관심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움은 편안함이 아닌 강인함과 교환됩니다. 아름다움은 편안함을 위해 머물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따뜻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하지만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름다움이 반응하는 것은 양이나 허세, 통제가 아닌 강인함입니다. 강인함은 차분한 리더십, 일관된 기준, 그리고 감정이 격해질 때 무너지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역학관계에서 이는 명백해집니다. 편안함은 누구도 불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부드럽게 처리하려 합니다. 강인함은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매일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대, 일정, 의견, 끊임없는 결정들. 편안함은 그녀에게 더 많은 베개를 제공합니다. 강인함은 그녀에게 틀을 제공합니다. 틀은 그녀의 어깨에서 무게를 덜어줍니다. 시간과 계획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시간은 여기입니다. 방법은 여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틀이 있을 때 아름다움은 편안해집니다. 틀이 없을 때 아름다움은 스스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은 양극성을 죽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강한 생각은 강한 행동을 낳는다. 강한 행동은 경계와 리듬이 있는 삶을 만든다 라고 썼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편안함은 그 상상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힘은 결정을 통해 그 상상력을 꿰뚫습니다. 누군가를 달래어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으로 욕망을 현실로 이끕니다. 힘은 고집이 아닙니다. 완고함은 갑옷을 입은 두려움입니다. 힘은 척추를 가진 유연성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경청하면서도 여전히 선택합니다. 현실이 요구할 때 계획을 바꿉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정을 위해 기준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한 균형은 흔치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힘을 존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힘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편안함은 기분 좋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힘은 꾸준합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에선 종종 말없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젊음은 빛과 가능성을 가져다주고 성숙함은 명확함과 방향을 가져다줍니다. 성숙함이 위안으로 다가오면 부모처럼 따분하고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강인함으로 다가오면 자석처럼 끌립니다. 아름다움은 또 다른 보호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드라마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부담 없이 자신을 그 길로 초대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명확함은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의도를 일찍 밝히세요. 비밀은 거부하세요. 선물이나 접근으로 친밀함을 사지 마세요.
수면, 일, 훈련, 돈을 보호하세요. 정해둔 약속을 지키세요. 존경심이 사라지면 떠나세요. 이 모든 것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합니다. 당신의 삶에 무게가 있음을 전달합니다. 아름다움은 그 중력을 느끼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명확함이 없다면 당신의 존재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존재는 그녀에게 이끌림을 요구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문장은 청사진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역할을 정하세요. 당신이 위안으로 다가온다면 당신은 쿠션으로 쓰일 것입니다. 당신이 강인함으로 다가온다면 당신은 상대편으로 맞이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우위는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기에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피해야 할 마지막 실수가 있습니다. 강렬함과 강인함을 혼동하지 마세요. 강렬함은 시끄럽고 흥미진진하고 지치게 합니다. 강인함은 조용하고 지시적이며 지속 가능합니다. 강렬함은 밝게 타오르다가 곧 꺼집니다. 강인함은 온기를 만들고 그 열기를 유지합니다. 아름다움은 관리해야 하는 불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불꽃을 원합니다. 이것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의 세 단어로 표현하세요. 저는 강인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서 계속하세요. 다음에는 나이 차이의 역학 속에서 인정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값비싸며 당신이 쌓으려는 바로 그 양극성을 고갈시킵니다. 곧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틀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세요. 부끄러움은 나이 차이의 역학을 망치는 배경 소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닿지 않습니다. 당신의 틀을 공격합니다. 친구들은 농담을 하고 가족들은 당신이 보상하려 한다고 암시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그것을 소름 끼치거나 절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소음에 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고 관계를 숨깁니다. 순수해 보이기 위해 과도하게 베풉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양극성을 약화시킵니다. 목표는 세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세상의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틀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욕망이 숨 쉴 수 있도록 합니다. 틀은 말이 아닙니다. 틀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일정, 수면, 돈, 건강, 사명, 그리고 기준입니다. 틀이 단단할 때 외부의 판단은 마치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계속 움직입니다. 틀이 느슨할 때 판단은 마치 편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반응하고 방어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협상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여론이 당신의 목적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 순간 매력은 위축됩니다.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드세요. 패트릭은 51세로 피닉스에 있는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그는 혹독한 근무 시간을 견뎌내며 추진력으로 성공하는 32세의 호텔 매니저 세레나를 만났습니다. 패트릭은 그녀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고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그녀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일상을 유지했으며 과장된 로맨스를 거부했습니다. 동료가 중년의 위기에 대해 농담을 하자 그는 한번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이든 부부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세레나에게 목표에 대해 묻고는 그녀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주말을 예약했다. 설교도 논쟁도 없이 소음 없는 리더십만. 자, 이제 정반대의 패턴을 살펴보자. 다이앤은 47세로 애틀랜타에서 마케팅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36세의 세일즈 엔지니어 케일럽을 만났는데 그는 수치심을 자신을 증명하는 신호로 여긴다. 친구들이 그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사기 시작했다. 다이앤의 여동생이 댓글을 달자 그는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에게 문자를 쏟아부었다. 에너지가 역전되고 욕망이 사라졌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몸이 수치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수치심을 침묵으로 바꿀 수는 없다. 수치심을 키우는 환경을 대체해야 한다. 비밀은 그만둬. 비밀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은 존재감을 죽인다. 당신의 속도와 한계를 일찍 말하라. 당신이 명확해서 누군가 떠난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당신은 단지 싸우지 않고 동기를 걸러냈을 뿐이다. 돈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지 마세요.
상호 호혜가 확실할 때만 투자하세요. 수면과 훈련은 소중히 하세요. 지친 남자는 사과하는 남자가 됩니다. 사과하는 남자는 성과를 내고 성과는 항상 약해 보입니다. 또한 공개적인 마찰에 대비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반응할지 정하세요. 비꼬는 말이 튀어나온다 해도 논쟁하지 마세요. 간결하게 말하세요.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으로 돌아가세요. 따뜻함을 유지하되 주도권을 내주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의 말보다 그 작은 선택에 더 집중합니다. 사소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녀는 당신이 진정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반항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집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치입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옳은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심에 맞서는 약입니다. 일치할수록 설명은 줄어듭니다. 설명이 적을수록 당신의 존재는 당신을 대변합니다. 존재는 언제나 가십을 깎아내립니다. 지금 단 3단어로 선언하세요. 나는 수치심을 거부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다음으로 남자들이 로맨스로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치유하는 방식과 그것이 어떤 나이 차이보다 더 빨리 매력을 불태우는 이유를 밝힙니다. 6번째, 로맨스로 상처를 치유하지 마세요. 열정으로 위장한 고통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설렘으로 버림받음, 수치심, 중년의 후회를 달래려 한다면 그 감정은 강렬하게 느껴지겠지만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맨스는 치유를 보완할 뿐 치유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진통제가 되면 스스로를 이끌기를 멈추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을 느낄 것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매우 예측 가능한 징후를 보입니다. 첫 데이트에서 과도한 약속을 합니다. 독점적인 관계를 서두릅니다. 선물이나 안심을 사려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판단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숨깁니다. 그저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존중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취입니다. 그리고 자기 치료를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당신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단단하고 깔끔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질은 생각의 질을 따른다고 썼습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천은 충동에 복종하기보다는 그 충동과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아래에 있는 믿음을 명명하고 당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행동을 선택하세요. 치유는 고통과 타협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간단한 점검을 하세요. 상대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평화, 방향, 목적, 자존감.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면 나이 차이는 오히려 부족함을 더 키울 뿐입니다. 먼저 기둥을 세우세요. 수면과 훈련을 소중히 하세요. 돈은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당신에게 도전하는 친구를 사귀세요. 자신과의 약속은 지키세요. 구조가 견고할 때 로맨스는 그것을 더욱 강화합니다. 구조가 부족할 때 로맨스는 균열을 감추고 갈라질 때까지 유지합니다. 양쪽 모두의 구세주 역할을 거부하세요. 지루함이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도피처로 팔지 마세요. 외로움이나 잃어버린 젊음의 치료제로 그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명확함은 매력입니다. 무엇을 만들어갈지, 어떤 속도를 유지할지, 어떤 경계를 바꿀지 말하세요. 모든 것에 햇빛을 비추세요.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잠시 멈추세요. 갈등이 불붙거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치솟으면 리듬을 늦추세요.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이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판단만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야기와 신호를 분리하세요. 신호는 좋은 케미와 엇갈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랑이 시간선과 상처를 치유하는 환상입니다. 신호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뺄셈이 필요합니다. 낭만적이지 않은 불편함에 조금씩 노출되는 연습을 하세요. 동료와 어려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지막 세트를 들어올려 마무리하세요. 전화 없이 혼자 앉아보세요.
압박 속에서도 유능함은 한때 안도감을 쫓았던 갈망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맨스를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관계를 약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마침내 동등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더 순수해지고 책임은 공유됩니다. 열정은 삶의 구멍을 태우는 것을 멈추고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로맨스를 진통제로 사용하는 데 지쳤다면 세 단어를 입력하여 로맨스를 잠그세요. 내가 먼저 치유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시간을 존중하고 압박감을 명료함으로 바꿔주는 필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7번째, 시간은 세 번째 파트너입니다. 나이 차이의 역학 속에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도,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욕망은 잠시 나이를 무시할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시간은 화학작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계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시간은 삶의 계절처럼 나타납니다. 직업은 정점을 찍고 방향을 바꿉니다. 몸은 변합니다. 가족 계획이 생기기도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면 열정은 빚으로 변합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속도, 목표, 장소, 자녀, 돈, 건강,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달력에 숫자를 적는 대신 허공에 떠도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맞물리면 압박감이 사라지고 욕망이 숨 쉴 수 있습니다.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로건은 콜로라도에서 건설업을 하는 52세입니다. 제나는 31세로 3년 안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로건은 다시 아버지가 되는 것에 열려 있지만 그가 쌓아온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치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협상합니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합의를 위해 12개월의 기간을 정합니다. 결혼이 성사될 경우 저축 목표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합니다. 시계에 이름을 붙여 화학 물질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렌즈를 뒤집어 보세요. 모니크는 마이애미에서 임상약사로 일하는 48세입니다. 라이언은 36세로 이 일을 사랑하는 응급구조대원입니다. 모니크는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녀는 여행, 영양, 조용한 아침, 그리고 집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이언은 야간 근무와 오토바이를 원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표는 어긋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매력을 잃지 않지만 다른 미래를 선택합니다. 시간은 감정보다 더 깨끗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놓치는 비밀은 시간이 엉성한 것에 마찰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은폐 공작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과한 백업은 사명에 필요한 시간을 앗아갑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공연에 기꺼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신의 틀을 부끄럽게 만들고 로맨스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멈추면 시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축적되는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자본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매주 예산을 세우세요. 수면을 보호하세요. 꾸준히 훈련하세요. 일과 데이트를 같은 달력에 적어 당신의 행동이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하세요. 아직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세요. 느린 것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은 빠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속도를 통제할 때 당신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그녀의 신경계를 이완시킵니다. 당신은 또한 새로운 활력을 필요로 합니다. 매력은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일정을 재설정하고 분기별 여행을 떠나고 돈, 가족, 계획에 대해 매달 확인하세요. 사랑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엔진이 삐걱거리기 전에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지 관리는 비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는 로맨스를 망치는 고장을 예방합니다.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주말의 혼잡함은 날씨입니다. 공유하는 습관은 기후입니다. 기후를 만들어 가세요. 폭풍에 대비하는 계획도 세우세요. 질병, 해고, 노부모, 비상 상황 시 역할, 보험, 그리고 경계에 대해 합의하여 나중에 압박감으로 관계가 뒤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은 당신의 편이 될 수도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활용하면 편안함, 신뢰, 그리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서 싸우면 긴박감, 분노,
그리고 후회가 솟아납니다. 여기서 가장 냉정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만한 방식으로 오늘 행동하세요. 그것이 바로 욕망이 달력을 넘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아래의 세 단어로 선언하세요. 나는 시간을 존중한다. 물러서지 마라. 다음에 일어날 일은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압박감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계는 불꽃을 유지하고 당신의 삶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경계는 열정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경계 없는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다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매력은 의견과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만 혼돈 속에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계는 욕망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틀입니다. 열정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짜릿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계는 두 사람을 최악의 충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경계가 없다면 비밀, 성과, 그리고 원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경계가 있다면 양극성이 폭발하는 대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 바로 당신의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을 나중의 일처럼 여기면 관계도 당신을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일과 데이트를 같은 달력에 적어두세요. 세운 계획은 반드시 지키세요. 달력에 규칙적인 의식을 더하세요. 살아 숨쉬는 듯한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세요. 느린 것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은 빠릅니다. 리듬을 조절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가능해집니다. 돈은 많은 남자들이 무시하는 두 번째 경계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관대해 보이기 위해 과소비하는 것은 멋진 옷을 입어도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인정받기 위해가 아니라 당신이 즐기는 것에 돈을 쓰세요. 측정 가능한 호혜성이 있을 때 투자하세요. 재정적 투명성은 관심을 존중으로 바꿉니다. 사생활은 건강하지만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은 친밀함을 험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서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후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도를 명확하게 말하세요. 숨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거부하세요. 당신은 오디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쌓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적 경계는 대부분의 매력이 사라지거나 깊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치료사가 되지 않고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고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도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경계에 대한 명확한 나침반을 제시했습니다. 옳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모든 대화 전에 이 테스트를 하세요. 또 다른 경계는 외부 세계와의 속도입니다. 친구들은 말을 하고, 가족은 투사를 하고, 낯선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연극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세요. 논쟁보다는 간결함, 방어보다는 친절함, 성과보다는 존재감. 에픽테투스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경계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 차이에 따른 이야기에서는 욕망이 강렬할 수 있으므로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동의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환영받는지, 무엇이 환영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측이 불이익 없이 잠시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하십시오. 경계는 열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열정이 방을 믿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간청할지 보기 위한 늦은 취소, 당신이 포기할지 보기 위한 날카로운 지적, 당신이 쫓을지 보기 위한 침묵. 경계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반응을 줍니다. 당신은 처벌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합니다. 존중이 돌아오면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떠납니다. 그것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합니다. 경계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드러내는 역설입니다. 틀이 단단할수록 그 안에 담긴 예술은 더욱 거침없어집니다. 그녀가 당신의 경계를 느낄 때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거절을 믿을 때 당신의 수락은 자석처럼 강해집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열정을 안에 가두는 문과 같습니다.
열정을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 세 단어로 그 열정을 가두세요. 나는 경계를 지킨다. 오늘 나와 함께 있어줘.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의 동기를 걸러내어 케미를 살리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동기를 걸러내세요. 나이 차이로 인한 역학관계에서 약속은 값싼 것이지만 동기는 값비쌉니다. 존중, 사생활, 충성, 미래 계획에 대해 누구든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질 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력과 정신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연설에 점수를 매기는 대신 동기를 걸러내세요. 당신의 기준이 현실적이고 돈이 충분하며 행동이 안정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말은 떠다니지만 동기는 행동을 통해 스며듭니다.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세요. 지위, 도피, 안전, 새로움, 통제, 아니면 관계. 신문 대신 시간이 답을 찾도록 하세요. 리듬을 늦출 때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하세요. 비밀을 거부하고 선물로 친밀함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일, 수면, 훈련, 재정을 보호할 때 진정한 동기는 마찰을 중심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재에 이끌린다면 함께하는 시간 외에는 얻을 것이 없을 때에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이야기에 이끌린다면 그 특권이 멈추는 순간 물러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로버트는 54세로 세크라멘토에서 상업화가로 일합니다. 그는 33세에 케일라를 만납니다. 그녀는 로버트의 결단력을 좋아하지만 호화로운 주말과 개인적인 포스팅만 하기를 원합니다. 로버트는 데이트를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비탕진 없이 공개적으로 하지만 신중하게. 의뢰인의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여행을 거절하자 케일라는 차갑게 대합니다.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따뜻함은 덜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계획은 줄어듭니다. 동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도, 악당도 아닌 그저 어긋났을 뿐입니다. 로버트는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는 패턴을 파악하고 선을 지키며 지켜봅니다. 그 거리는 그가 필요로 했던 진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약속은 진지했고 동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헤어집니다. 렌즈를 뒤집어 보세요. 나탈리는 46세로 미니애폴리스의 병원 관리자입니다. 에다는 36세로 일정을 공개하고 이른 아침을 보내고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트렝스 코치입니다. 나탈리는 자신이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직장 행사에서 자신들을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 이후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에다는 계획된 저녁, 낮 시간 데이트, 그리고 꾸준한 확인으로 페이스를 바꿉니다. 나탈리가 침묵의 시험을 시도할 때 그는 쫓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다시 언급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그 기준을 존중하며 몸을 기울인다. 그녀의 동기는 은폐가 아니라 관계였기 때문이다. 경계가 그 경계를 드러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필터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당신의 거절에 어떻게 반응할까? 관심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고 정해진 일정이 될 때 어떻게 반응할까? 돈이 그 순간의 일부가 아닐 때 어떻게 행동할까? 작은 결별은 연극적인 행동 없이 얼마나 빨리 회복할까? 동기는 선언이 아닌 회복 과정에서 드러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쉽다. 실행 계획이 그 증거다. 비밀 유지가 가장 큰 증거다. 사생활은 가십으로부터 친밀함을 보호한다. 비밀 유지는 책임감으로부터 그것을 감춘다. 누군가 지금 당장 관계를 숨기고 싶어 한다면 그 공개가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리고 그 대가가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지 때문인지 물어보세요. 이미지가 지배한다면 약속은 결승선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상호성으로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조정하고, 누가 먼저 사과하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평등은 매주 50-50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하는 교환입니다. 에너지가 일방적일 때 동기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편집증에 빠지도록 과도하게 수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것입니다. 따뜻함과 유머를 유지하되 리듬을 유지하세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살면 어긋난 동기는 스스로 선택됩니다. 올바른 동기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칭 없이도 당신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약속은 연극이고 동기는 중력입니다.
행동이 이야기를 쓰게 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말보다 행동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면 세 단어로 마음을 굳건히 하세요. 나는 명확성을 선택한다. 계속 지켜보자. 마지막 변화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전술이 아닌 진실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선택하고 불꽃을 유지하세요. 진실은 매력의 산소입니다. 거짓말과 반쪽짜리 이야기는 주말을 살 수 있지만 진실은 욕망을 오랫동안 숨쉬게 합니다. 나이 차이의 역학에서 위험은 더 큽니다. 생물학은 끌어당기고 사회는 외치며 환상은 유혹합니다. 후폭풍 없이 불꽃을 원한다면 진실을 먼저 선택하세요. 당신을 아첨하는 진실이 아니라 당신을 안정시키는 진실을요. 동기에 대한 진실부터 시작하세요. 활력, 도피, 지위, 통제 또는 관계를 쫓고 있나요? 그녀에게 뭔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진정한 갈증을 명명하면 그것을 로맨스로 포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맞는 것을 초대하고 맞지 않는 것을 놓아줄 수 있으며 둘 다 당신이 지켜야 할 이야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 비용에 대한 진실을 말하세요.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일정, 에너지, 명성, 돈, 가족. 비용이 적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원망이 이자와 함께 그 비용을 메울 것입니다. 지금 인정한다면 함께 지불할 방법을 고안하거나 아예 사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정직함에서 살아남습니다. 숨겨진 비용 때문에 사라집니다. 속도에 대한 진실은 그 다음입니다. 빠르면 스릴을 느낍니다. 빠르면 불일치도 감춰집니다. 1. 수면, 훈련, 그리고 집중을 보호하는 리듬을 정하세요. 정해진 날짜를 지키고 정해진 공간을 확보하세요. 느림은 차갑지 않습니다. 느림은 정확합니다. 리듬이 명확할 때 그녀의 신경계는 이완됩니다. 끊임없는 아드레날린 대신 진정한 친밀감이 드러납니다. 눈에 띄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사생활은 건강합니다. 비밀은 부패합니다. 강력함이나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관계를 숨겨야 한다면 당신은 아직 그 관계를 이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속도로 관계를 드러내세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냥 두세요. 당신의 행동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보도자료입니다.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는 소음보다 오래갑니다. 진실은 경계를 더욱 날카롭게 합니다. 친밀함을 사지 않고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버리지 않고도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가 되지 않고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간단한 필터를 제안했습니다. 옳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이나 격렬한 대화를 하기 전에 이 말을 사용하세요.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시작되지 않는지 지켜보세요. 진실은 결말을 좌우합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비밀이 슬며시 스며들고 시간이 갈라질 때 솔직하게 말하고 나아가세요. 처벌하지 마세요. 간청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남자는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선물이나 연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친 장조차도 연기와 재가 아닌 조용한 존경으로 바꾸는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작은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세요. 몸과 일정의 한 약속은 지키세요. 말은 줄이고 행동은 늘리세요. 당신의 삶에 무게를 실어 말이 무게를 지닐 필요가 없도록 하세요. 침착한 남자는 오해받기 어렵습니다. 여자는 읽을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욕망은 믿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매력은 더 이상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경계는 울타리가 아닌 문이 됩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불은 끊임없는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불은 본래 있어야 할 열린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것은 논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존재감을 드러낼 때 욕망은 나이를 잇습니다. 젊음은 확실함 속에서 편안해집니다. 경험은 진정한 경계에 반응합니다. 아름다움은 편안함이 아닌 강인함으로 평가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로맨스를 약으로 삼지 않고 침묵하는 제3의 파트너로서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경계가 왜 열정을 안전하게 만드는지, 약속 대신 동기를 걸러내는 법, 그리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불태우지 않고 불꽃을 유지하는 방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입니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더 나은 기준도, 더 빠른 케미스트리도, 더 깔끔한 정렬도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벗어나면 의견에 맞서거나 판단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대변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를 준다면 다음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당신이 침착하고 매력적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이가 욕망을 결정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녀의 몸은 달력이 아니라 존재에 반응합니다. 지금 많은 남자들이 같은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훨씬 어리거나 나이 많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의 소란과 친구들의 농담, 가족의 비난을 듣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를 소름 끼치거나 절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과하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케미에 대해 사과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게 보이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러는 동안 그 매력은 표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며 맴돕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는 무조건 약탈적이거나 한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는 동기, 힘, 그리고 타이밍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확고한 자신감, 경계, 그리고 솔직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역학은 진정으로 자석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욕구, 비밀,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차이점은 숫자가 아닙니다. 차이점은 바로 남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소음을 걷어차겠습니다. 우리는 생물학과 수치심, 화학작용과 성과, 진정한 양극성과 성과주의적 지위 게임을 구분할 것입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하는 법, 냉소 없이 동기를 걸러내는 법, 열정을 안전하게 느끼는 법, 그리고 모든 나이 차이 이야기에서 시간을 세 번째 파트너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논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추측에 지쳐 무엇이 자신을 끌어당기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욕망은 나이를 무시합니다. 당신은 나이를 신호등처럼 여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숫자가 깔끔하면 초록색, 그렇지 않으면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당신의 달력을 읽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에너지, 그리고 명확성을 읽습니다. 여성이 당신에게서 확고한 확신을 느낄 때 그녀의 몸은 누군가의 의견이 오기 훨씬 전에 반응합니다. 그녀가 필요함을 느낄 때 운전면허증에 몇 년이 적혀있든 상관없이 관계를 끊습니다. 남자들이 결코 듣지 못했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매력은 생일이 아니라 양극성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집에서의 업무, 온라인에서의 끊임없는 비판. 이러한 부담감은 성과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진정한 리더십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군중에게 받아들여지려고 애쓰다 보면 케미스트리가 무뎌집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결단력 있게 나타나면 오히려 케미스트리가 증폭됩니다. 숫자는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존재감은 압박감을 해소합니다. 여기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제프는 샌디에이고에서 상업사진작가로 일하는 55세입니다. 그는 아드레날린과 커피로 살아가는 32세 제품 디자이너 마야를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음을 무시하고 기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훈련을 꾸준히 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결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야를 끌어들인 것은 그 차이가 아니라 중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가 똑같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그녀를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상황을 바꿔봅시다. 엘레나는 46세로 시애틀에서 의사로 일하며 온갖 종류의 소년다운 허세를 목격했습니다. 노아는 35세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이든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엘레나는 젊음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입을 열었고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녀는 귀 기울였습니다. 그의 침착함은 그녀의 부드러움을 일깨웠습니다. 그가 인상적이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과장된 행동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일치를 중시합니다. 나이 차이는 동기를 증폭시킵니다. 인정을 쫓는다면 숫자는 당신을 금방 드러내고 스스로를 이끌고 싶다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은 나이 차이의 역관계를 망칩니다. 숨기는 것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수치심은 양극성을 죽입니다. 명확함은 산소를 생성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일찍 경계를 정합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을 존중하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극적인 맹세가 아닌 일관된 접근 방식을 통해 관심이 스스로 증명되도록 합니다. 욕망이 권력과 같다는 신화도 있습니다. 사실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힘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 간극이 당신을 통제하고 싶게 만든다면 당신은 원했던 바로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간극이 당신을 쾌락으로 후퇴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 불꽃을 억누를 것입니다. 당신은 규율로 돌아가 두 가지 모두를 피합니다. 수면을 보호하세요. 스케줄을 보호하세요. 훈련을 보호하세요. 재정 상태를 보호하세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혼란스러운 화학작용을 지속 가능한 매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열정은 빚이 됩니다. 목표, 아이, 돈, 장소, 자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가치 협상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나이를 무시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존중할 때 오늘 로맨스로 위장한 미래의 원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욕망은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에너지적입니다. 현실감 있는 남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심을 잘 잡으면 25세의 대부분 남자보다 55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버리면 어느 나이에서든 잊혀질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것과 논쟁하지 마세요. 생물학적인 것과 일치하세요. 존재감이 이끌게 하세요. 숫자는 각주로 남겨두세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네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저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통찰력은 드라마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도 현실을 가려내는 필터를 날카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그녀의 젊음은 당신의 확신을 갈구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현실감 있는 남성에게 끌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법도 아니고 조종도 아닙니다. 신경계의 소통입니다. 그녀는 빠르고 시끄럽고 까다로운 결정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차분한 방향을 느낄 때 그녀의 몸은 이완됩니다. 당신의 의심을 느낄 때 그녀의 경계심은 높아집니다. 젊음은 당신의 돈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확신을 갈구합니다. 확신은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안전은 욕망을 열어줍니다. 확실성은 양이나 통제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에피크투스는 이를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말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이렇게 사는 남자는 자신의 선택을 외부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여성을 용기와 리듬이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나이 차이가 큰 관계에서는 숫자가 동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녀는 그 끌림을 느끼고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차이점은 당신의 출생 연도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틀입니다. 당신의 틀은 당신이 변명 없이 지켜내는 기준과 경계의 집합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면, 시간, 일, 몸, 그리고 가치관을 지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관심과 바꾸지 않습니다. 확실성은 또한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로맨스를 연기하는 대신 일찍부터 당신의 의도를 말합니다. 당신은 속도와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당신은 숨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고 수치심은 양극성을 죽입니다. 매력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빛으로 가져오세요. 잘못된 이유로 함께했던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자답지 못한 연예인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고 썼습니다.
확신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정신없이 바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목적에 따라 정리된다면 당신의 존재는 차분해질 것입니다. 젊은 에너지는 그 차이를 시험합니다. 그녀는 농담을 하고 밀어붙이고 미룰 것입니다.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보상하지 않을 때 당신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느껴보세요. 확신을 경직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경직성은 갑옷을 입은 두려움입니다. 확신은 기계가 있는 유연성입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경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가워지지 않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드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성은 이러한 균형을 통해 흥분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선물, 호의, 그리고 끊임없는 접근으로 확실성을 사려 하지만 그것은 확실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과입니다. 성과는 박수갈채를 요구하지만 확실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성은 제때 나타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화학 반응이 시끄러울 때에도 속도를 유지합니다. 시간은 모든 나이 차이 이야기에서 세 번째 파트너입니다. 당신의 확실성은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즉, 목표, 자유, 위치, 자녀, 그리고 비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치를 추구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하고 물러납니다. 적합성을 측정하는 것은 로맨스가 아니지만 로맨스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 없이도 똑같이 살 수 있을지 자문해 보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감정에 자신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답이 예라면 당신은 리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말에는 명확함을, 일정에는 무게를, 습관에는 규율을 가지고 리드하세요. 젊음은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음은 당신의 확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의 세 단어로 선언하세요. 저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는 진정한 매력과 차용된 지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실현되지 않는 케미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그녀의 경험은 당신의 우위를 갈구합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닙니다. 돈, 지위, 또는 남들과 다르다는 말로 그녀를 현혹하려는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예의 뒤에 자신의 욕구를 숨기는 조용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은 드뭅니다. 공격성이나 허세가 아닌 날카로움을 지닌 남자. 날카로움이란 명확한 경계, 명확한 방향, 그리고 매력이 커질 때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용기입니다. 경험 많은 여성은 성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극을 읽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엣지가 중요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핵심을 가진 남자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크리스는 포틀랜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37세입니다. 에이바는 팀, 예산, 그리고 돌발 상황을 관리해온 48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크리스는 그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함께 있을 때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 그는 5번이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을 선택하고 이사했습니다. 에이바의 경험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날카롭게 놀리고 한 번은 조용해졌고 그의 중심이 기울어지는지 보기 위해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말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엣지입니다. 벌하지도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꾸준한 에너지로 선을 지키고 역동성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둡니다. 오랜 경험은 그러한 엣지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루함 없이 안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드러우면 그녀는 리드해야 하고 이는 욕망을 죽입니다. 너무 강하면 그녀는 방패를 들고 이는 신뢰를 죽입니다. 엣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따뜻하지만 굽힐 줄 모릅니다. 당신은 열려 있지만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경험 많은 여성을 다시 편안하게 만듭니다. 애지는 또한 동기를 걸러냅니다. 나이 차이에 따른 매력은 환상에 의해 빠르게 오염됩니다. 당신의 애지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당신은 속도를 조절하고 의도를 일찍 밝히며 비밀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수면, 돈, 일정을 보호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호혜적인 관계가 있을 때 투자합니다. 만약 원망이 들린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베푸거나 불일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녀의 과거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청하고 여전히 결정합니다. 당신은 현실을 직시하고 유머를 유지합니다. 언제나 성과보다 존재감을 중시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여성은 관리할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서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날카로움을 가진 남자를 원합니다. 그건 통제가 아닙니다.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고 존중이 떠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날카로움은 높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차분한 퇴장입니다. 당신이 동료와 데이트하는 나이 든 남자든 나이 든 여자와 데이트하는 젊은 남자든 그녀의 경험은 여전히 당신의 날카로움을 원합니다. 과장이나 나이 들어 보이는 행동, 아첨이 아닙니다. 날카로움, 소음 없이 그것을 주장하세요. 당신의 몸, 당신의 일정, 당신의 기술, 그리고 당신의 인맥을 만드세요. 노력이 만들어내는 중력을 그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경험이 날카로움과 만나면 방은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조종을 멈추고 인정을 위해 자신을 팔지 않는 남자로 편안해집니다. 만약 이 말이 공감된다면 네 단어를 적어보세요. 나는 날카로움을 지킨다. 나와 함께 있어라. 다음은 진정한 끌림과 차용된 지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필요 없었던 관심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움은 편안함이 아닌 강인함과 교환됩니다. 아름다움은 편안함을 위해 머물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따뜻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하지만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름다움이 반응하는 것은 양이나 허세, 통제가 아닌 강인함입니다. 강인함은 차분한 리더십, 일관된 기준, 그리고 감정이 격해질 때 무너지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는 역학관계에서 이는 명백해집니다. 편안함은 누구도 불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부드럽게 처리하려 합니다. 강인함은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매일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대, 일정, 의견, 끊임없는 결정들. 편안함은 그녀에게 더 많은 베개를 제공합니다. 강인함은 그녀에게 틀을 제공합니다. 틀은 그녀의 어깨에서 무게를 덜어줍니다. 시간과 계획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시간은 여기입니다. 방법은 여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틀이 있을 때 아름다움은 편안해집니다. 틀이 없을 때 아름다움은 스스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은 양극성을 죽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강한 생각은 강한 행동을 낳는다. 강한 행동은 경계와 리듬이 있는 삶을 만든다 라고 썼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편안함은 그 상상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힘은 결정을 통해 그 상상력을 꿰뚫습니다. 누군가를 달래어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으로 욕망을 현실로 이끕니다. 힘은 고집이 아닙니다. 완고함은 갑옷을 입은 두려움입니다. 힘은 척추를 가진 유연성입니다. 당신은 온전히 경청하면서도 여전히 선택합니다. 현실이 요구할 때 계획을 바꿉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정을 위해 기준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한 균형은 흔치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힘을 존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힘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편안함은 기분 좋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힘은 꾸준합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관계에선 종종 말없는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젊음은 빛과 가능성을 가져다주고 성숙함은 명확함과 방향을 가져다줍니다. 성숙함이 위안으로 다가오면 부모처럼 따분하고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강인함으로 다가오면 자석처럼 끌립니다. 아름다움은 또 다른 보호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드라마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부담 없이 자신을 그 길로 초대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명확함은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의도를 일찍 밝히세요. 비밀은 거부하세요. 선물이나 접근으로 친밀함을 사지 마세요. 수면, 일, 훈련, 돈을 보호하세요. 정해둔 약속을 지키세요. 존경심이 사라지면 떠나세요. 이 모든 것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끗합니다. 당신의 삶에 무게가 있음을 전달합니다. 아름다움은 그 중력을 느끼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명확함이 없다면 당신의 존재는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운 존재는 그녀에게 이끌림을 요구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문장은 청사진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역할을 정하세요. 당신이 위안으로 다가온다면 당신은 쿠션으로 쓰일 것입니다. 당신이 강인함으로 다가온다면 당신은 상대편으로 맞이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우위는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기에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피해야 할 마지막 실수가 있습니다. 강렬함과 강인함을 혼동하지 마세요. 강렬함은 시끄럽고 흥미진진하고 지치게 합니다. 강인함은 조용하고 지시적이며 지속 가능합니다. 강렬함은 밝게 타오르다가 곧 꺼집니다. 강인함은 온기를 만들고 그 열기를 유지합니다. 아름다움은 관리해야 하는 불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불꽃을 원합니다. 이것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의 세 단어로 표현하세요. 저는 강인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서 계속하세요. 다음에는 나이 차이의 역학 속에서 인정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값비싸며 당신이 쌓으려는 바로 그 양극성을 고갈시킵니다. 곧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틀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세요. 부끄러움은 나이 차이의 역학을 망치는 배경 소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 닿지 않습니다. 당신의 틀을 공격합니다. 친구들은 농담을 하고 가족들은 당신이 보상하려 한다고 암시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그것을 소름 끼치거나 절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소음에 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고 관계를 숨깁니다. 순수해 보이기 위해 과도하게 베풉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양극성을 약화시킵니다. 목표는 세상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세상의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틀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욕망이 숨 쉴 수 있도록 합니다. 틀은 말이 아닙니다. 틀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일정, 수면, 돈, 건강, 사명, 그리고 기준입니다. 틀이 단단할 때 외부의 판단은 마치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계속 움직입니다. 틀이 느슨할 때 판단은 마치 편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반응하고 방어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협상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여론이 당신의 목적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 순간 매력은 위축됩니다.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드세요. 패트릭은 51세로 피닉스에 있는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그는 혹독한 근무 시간을 견뎌내며 추진력으로 성공하는 32세의 호텔 매니저 세레나를 만났습니다. 패트릭은 그녀를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고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그녀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일상을 유지했으며 과장된 로맨스를 거부했습니다. 동료가 중년의 위기에 대해 농담을 하자 그는 한번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이든 부부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세레나에게 목표에 대해 묻고는 그녀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주말을 예약했다. 설교도 논쟁도 없이 소음 없는 리더십만. 자, 이제 정반대의 패턴을 살펴보자. 다이앤은 47세로 애틀랜타에서 마케팅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36세의 세일즈 엔지니어 케일럽을 만났는데 그는 수치심을 자신을 증명하는 신호로 여긴다. 친구들이 그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사기 시작했다. 다이앤의 여동생이 댓글을 달자 그는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에게 문자를 쏟아부었다.
에너지가 역전되고 욕망이 사라졌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몸이 수치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수치심을 침묵으로 바꿀 수는 없다. 수치심을 키우는 환경을 대체해야 한다. 비밀은 그만둬. 비밀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은 존재감을 죽인다. 당신의 속도와 한계를 일찍 말하라. 당신이 명확해서 누군가 떠난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당신은 단지 싸우지 않고 동기를 걸러냈을 뿐이다. 돈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돈을 쓰지 마세요. 상호 호혜가 확실할 때만 투자하세요. 수면과 훈련은 소중히 하세요. 지친 남자는 사과하는 남자가 됩니다. 사과하는 남자는 성과를 내고 성과는 항상 약해 보입니다. 또한 공개적인 마찰에 대비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반응할지 정하세요. 비꼬는 말이 튀어나온다 해도 논쟁하지 마세요. 간결하게 말하세요.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으로 돌아가세요. 따뜻함을 유지하되 주도권을 내주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의 말보다 그 작은 선택에 더 집중합니다. 사소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녀는 당신이 진정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그것은 반항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집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치입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옳은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심에 맞서는 약입니다. 일치할수록 설명은 줄어듭니다. 설명이 적을수록 당신의 존재는 당신을 대변합니다. 존재는 언제나 가십을 깎아내립니다. 지금 단 3단어로 선언하세요. 나는 수치심을 거부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다음으로 남자들이 로맨스로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치유하는 방식과 그것이 어떤 나이 차이보다 더 빨리 매력을 불태우는 이유를 밝힙니다. 6번째, 로맨스로 상처를 치유하지 마세요. 열정으로 위장한 고통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설렘으로 버림받음, 수치심, 중년의 후회를 달래려 한다면 그 감정은 강렬하게 느껴지겠지만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맨스는 치유를 보완할 뿐 치유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진통제가 되면 스스로를 이끌기를 멈추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을 느낄 것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는 매우 예측 가능한 징후를 보입니다. 첫 데이트에서 과도한 약속을 합니다. 독점적인 관계를 서두릅니다. 선물이나 안심을 사려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판단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숨깁니다. 그저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존중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취입니다. 그리고 자기 치료를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당신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단단하고 깔끔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질은 생각의 질을 따른다고 썼습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천은 충동에 복종하기보다는 그 충동과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 아래에 있는 믿음을 명명하고 당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행동을 선택하세요. 치유는 고통과 타협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간단한 점검을 하세요. 상대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문해 보세요. 평화, 방향, 목적, 자존감.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면 나이 차이는 오히려 부족함을 더 키울 뿐입니다. 먼저 기둥을 세우세요. 수면과 훈련을 소중히 하세요. 돈은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당신에게 도전하는 친구를 사귀세요. 자신과의 약속은 지키세요. 구조가 견고할 때 로맨스는 그것을 더욱 강화합니다. 구조가 부족할 때 로맨스는 균열을 감추고 갈라질 때까지 유지합니다. 양쪽 모두의 구세주 역할을 거부하세요. 지루함이나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도피처로 팔지 마세요. 외로움이나 잃어버린 젊음의 치료제로 그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명확함은 매력입니다. 무엇을 만들어갈지, 어떤 속도를 유지할지, 어떤 경계를 바꿀지 말하세요. 모든 것에 햇빛을 비추세요. 수치심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잠시 멈추세요. 갈등이 불붙거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치솟으면 리듬을 늦추세요.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이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판단만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야기와 신호를 분리하세요. 신호는 좋은 케미와 엇갈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랑이 시간선과 상처를 치유하는 환상입니다. 신호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뺄셈이 필요합니다. 낭만적이지 않은 불편함에 조금씩 노출되는 연습을 하세요. 동료와 어려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지막 세트를 들어올려 마무리하세요. 전화 없이 혼자 앉아보세요. 압박 속에서도 유능함은 한때 안도감을 쫓았던 갈망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로맨스를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실되게 만듭니다. 더 이상 관계를 약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마침내 동등한 사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더 순수해지고 책임은 공유됩니다. 열정은 삶의 구멍을 태우는 것을 멈추고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로맨스를 진통제로 사용하는 데 지쳤다면 세 단어를 입력하여 로맨스를 잠그세요. 내가 먼저 치유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시간을 존중하고 압박감을 명료함으로 바꿔주는 필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7번째, 시간은 세 번째 파트너입니다. 나이 차이의 역학 속에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도,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알고리즘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욕망은 잠시 나이를 무시할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시간은 화학작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관계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시간은 삶의 계절처럼 나타납니다. 직업은 정점을 찍고 방향을 바꿉니다. 몸은 변합니다. 가족 계획이 생기기도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면 열정은 빚으로 변합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속도, 목표, 장소, 자녀, 돈, 건강,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달력의 숫자를 적는 대신 허공에 떠도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맞물리면 압박감이 사라지고 욕망이 숨 쉴 수 있습니다.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로건은 콜로라도에서 건설업을 하는 52세입니다. 제나는 31세로 3년 안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로건은 다시 아버지가 되는 것에 열려 있지만 그가 쌓아온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치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협상합니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합의를 위해 12개월의 기간을 정합니다. 결혼이 성사될 경우 저축 목표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합니다. 시계에 이름을 붙여 화학 물질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렌즈를 뒤집어 보세요. 모니크는 마이애미에서 임상약사로 일하는 48세입니다. 라이언은 36세로 이 일을 사랑하는 응급구조대원입니다. 모니크는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녀는 여행, 영양, 조용한 아침, 그리고 집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이언은 야간 근무와 오토바이를 원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표는 어긋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매력을 잃지 않지만 다른 미래를 선택합니다. 시간은 감정보다 더 깨끗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놓치는 비밀은 시간이 엉성한 것에 마찰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은폐 공작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과한 백업은 사명에 필요한 시간을 앗아갑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공연에 기꺼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신의 틀을 부끄럽게 만들고 로맨스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멈추면 시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축적되는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자본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매주 예산을 세우세요. 수면을 보호하세요. 꾸준히 훈련하세요. 일과 데이트를 같은 달력에 적어 당신의 행동이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하세요. 아직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세요. 느린 것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은 빠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속도를 통제할 때 당신은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그녀의 신경계를 이완시킵니다. 당신은 또한 새로운 활력을 필요로 합니다. 매력은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일정을 재설정하고 분기별 여행을 떠나고 돈, 가족, 계획에 대해 매달 확인하세요. 사랑을 세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엔진이 삐걱거리기 전에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지 관리는 비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는 로맨스를 망치는 고장을 예방합니다. 날씨와 기후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주말의 혼잡함은 날씨입니다. 공유하는 습관은 기후입니다. 기후를 만들어 가세요. 폭풍에 대비하는 계획도 세우세요. 질병, 해고, 노부모, 비상 상황 시 역할, 보험, 그리고 경계에 대해 합의하여 나중에 압박감으로 관계가 뒤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은 당신의 편이 될 수도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활용하면 편안함, 신뢰, 그리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서 싸우면 긴박감, 분노, 그리고 후회가 솟아납니다. 여기서 가장 냉정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만한 방식으로 오늘 행동하세요. 그것이 바로 욕망이 달력을 넘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아래의 3단어로 선언하세요. 나는 시간을 존중한다. 물러서지 마라. 다음에 일어날 일은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압박감을 명료함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관계는 불꽃을 유지하고 당신의 삶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경계는 열정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경계 없는 열정은 뜨겁게 타오르다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매력은 의견과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만 혼돈 속에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경계는 욕망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틀입니다. 열정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짜릿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계는 두 사람을 최악의 충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경계가 없다면 비밀, 성과, 그리고 원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경계가 있다면 양극성이 폭발하는 대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계, 바로 당신의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을 나중에 일처럼 여기면 관계도 당신을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일과 데이트를 같은 달력에 적어두세요. 세운 계획은 반드시 지키세요. 달력에 규칙적인 의식을 더하세요. 살아 숨쉬는 듯한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세요. 느린 것은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은 빠릅니다. 리듬을 조절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친밀함이 가능해집니다. 돈은 많은 남자들이 무시하는 두 번째 경계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관대해 보이기 위해 과소비하는 것은 멋진 옷을 입어도 두려움에 불과합니다. 인정받기 위해가 아니라 당신이 즐기는 것에 돈을 쓰세요. 측정 가능한 호혜성이 있을 때 투자하세요. 재정적 투명성은 관심을 존중으로 바꿉니다. 사생활은 건강하지만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은 친밀함을 험담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서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따뜻함을 만들어내고 후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도를 명확하게 말하세요. 숨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거부하세요. 당신은 오디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쌓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적 경계는 대부분의 매력이 사라지거나 깊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치료사가 되지 않고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고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도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경계에 대한 명확한 나침반을 제시했습니다. 옳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모든 대화 전에 이 테스트를 하세요. 또 다른 경계는 외부 세계와의 속도입니다. 친구들은 말을 하고, 가족은 투사를 하고, 낯선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않은 연극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세요. 논쟁보다는 간결함, 방어보다는 친절함, 성과보다는 존재감. 에픽테투스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인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경계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 차이에 따른 이야기에서는 욕망이 강렬할 수 있으므로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동의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환영받는지, 무엇이 환영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측이 불이익 없이 잠시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하십시오. 경계는 열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열정이 방을 믿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간청할지 보기 위한 늦은 취소, 당신이 포기할지 보기 위한 날카로운 지적, 당신이 쫓을지 보기 위한 침묵. 경계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반응을 줍니다. 당신은 처벌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합니다. 존중이 돌아오면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떠납니다. 그것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합니다. 경계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드러내는 역설입니다. 틀이 단단할수록 그 안에 담긴 예술은 더욱 거침없어집니다. 그녀가 당신의 경계를 느낄 때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거절을 믿을 때 당신의 수락은 자석처럼 강해집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열정을 안에 가두는 문과 같습니다. 열정을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아래 세 단어로 그 열정을 가두세요. 나는 경계를 지킨다. 오늘 나와 함께 있어줘.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의 동기를 걸러내어 케미를 살리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동기를 걸러내세요. 나이 차이로 인한 역학관계에서 약속은 값싼 것이지만 동기는 값비쌉니다. 존중, 사생활, 충성, 미래 계획에 대해 누구든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질 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력과 정신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연설에 점수를 매기는 대신 동기를 걸러내세요. 당신의 기준이 현실적이고 돈이 충분하며 행동이 안정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말은 떠다니지만 동기는 행동을 통해 스며듭니다.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세요. 지위, 도피, 안전, 새로움, 통제 아니면 관계. 신문 대신 시간이 답을 찾도록 하세요. 리듬을 늦출 때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하세요. 비밀을 거부하고 선물로 친밀함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일, 수면, 훈련, 재정을 보호할 때 진정한 동기는 마찰을 중심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존재에 이끌린다면 함께하는 시간 외에는 얻을 것이 없을 때에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이야기에 이끌린다면 그 특권이 멈추는 순간 물러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로버트는 54세로 세크라멘토에서 상업화가로 일합니다. 그는 33세에 케일라를 만납니다. 그녀는 로버트의 결단력을 좋아하지만 호화로운 주말과 개인적인 포스팅만 하기를 원합니다. 로버트는 데이트를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비탕진 없이 공개적으로 하지만 신중하게. 의뢰인의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여행을 거절하자 케일라는 차갑게 대합니다. 짜증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따뜻함은 덜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계획은 줄어듭니다. 동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도, 악당도 아닌 그저 어긋났을 뿐입니다. 로버트는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는 패턴을 파악하고 선을 지키며 지켜봅니다. 그 거리는 그가 필요로 했던 진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약속은 진지했고 동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헤어집니다. 렌즈를 뒤집어 보세요. 나탈리는 46세로 미니애폴리스의 병원 관리자입니다. 에다는 36세로 일정을 공개하고 이른 아침을 보내고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트렝스 코치입니다. 나탈리는 자신이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직장 행사에서 자신들을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 이후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에다는 계획된 저녁, 낮 시간 데이트, 그리고 꾸준한 확인으로 페이스를 바꿉니다. 나탈리가 침묵의 시험을 시도할 때 그는 쫓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다시 언급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녀는 그 기준을 존중하며 몸을 기울인다. 그녀의 동기는 은폐가 아니라 관계였기 때문이다. 경계가 그 경계를 드러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필터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당신의 거절에 어떻게 반응할까? 관심이 더 이상 힘이 되지 않고 정해진 일정이 될 때 어떻게 반응할까? 돈이 그 순간의 일부가 아닐 때 어떻게 행동할까? 작은 결별은 연극적인 행동 없이 얼마나 빨리 회복할까? 동기는 선언이 아닌 회복 과정에서 드러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쉽다. 실행 계획이 그 증거다. 비밀 유지가 가장 큰 증거다. 사생활은 가십으로부터 친밀함을 보호한다. 비밀 유지는 책임감으로부터 그것을 감춘다. 누군가 지금 당장 관계를 숨기고 싶어 한다면 그 공개가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리고 그 대가가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지 때문인지 물어보세요. 이미지가 지배한다면 약속은 결승선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상호성으로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조정하고, 누가 먼저 사과하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평등은 매주 50-50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하는 교환입니다. 에너지가 일방적일 때 동기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편집증에 빠지도록 과도하게 수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것입니다. 따뜻함과 유머를 유지하되 리듬을 유지하세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살면 어긋난 동기는 스스로 선택됩니다. 올바른 동기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칭 없이도 당신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약속은 연극이고 동기는 중력입니다. 행동이 이야기를 쓰게 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말보다 행동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면 세 단어로 마음을 굳건히 하세요. 나는 명확성을 선택한다. 계속 지켜보자. 마지막 변화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전술이 아닌 진실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고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선택하고 불꽃을 유지하세요. 진실은 매력의 산소입니다. 거짓말과 반쪽짜리 이야기는 주말을 살 수 있지만 진실은 욕망을 오랫동안 숨쉬게 합니다. 나이 차이의 역학에서 위험은 더 큽니다. 생물학은 끌어당기고 사회는 외치며 환상은 유혹합니다. 후폭풍 없이 불꽃을 원한다면 진실을 먼저 선택하세요. 당신을 아첨하는 진실이 아니라 당신을 안정시키는 진실을요. 동기에 대한 진실부터 시작하세요. 활력, 도피, 지위, 통제 또는 관계를 쫓고 있나요? 그녀에게 뭔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진정한 갈증을 명명하면 그것을 로맨스로 포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맞는 것을 초대하고 맞지 않는 것을 놓아줄 수 있으며 둘 다 당신이 지켜야 할 이야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 비용에 대한 진실을 말하세요.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일정, 에너지, 명성, 돈, 가족. 비용이 적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원망이 이자와 함께 그 비용을 메울 것입니다. 지금 인정한다면 함께 지불할 방법을 고안하거나 아예 사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정직함에서 살아남습니다. 숨겨진 비용 때문에 사라집니다. 속도에 대한 진실은 그 다음입니다. 빠르면 스릴을 느낍니다. 빠르면 불일치도 감춰집니다. 1. 수면, 훈련, 그리고 집중을 보호하는 리듬을 정하세요. 정해진 날짜를 지키고 정해진 공간을 확보하세요. 느림은 차갑지 않습니다. 느림은 정확합니다. 리듬이 명확할 때 그녀의 신경계는 이완됩니다. 끊임없는 아드레날린 대신 진정한 친밀감이 드러납니다. 눈에 띄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세요. 사생활은 건강합니다. 비밀은 부패합니다. 강력함이나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관계를 숨겨야 한다면 당신은 아직 그 관계를 이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속도로 관계를 드러내세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냥 두세요. 당신의 행동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보도자료입니다.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는 소음보다 오래갑니다. 진실은 경계를 더욱 날카롭게 합니다. 친밀함을 사지 않고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버리지 않고도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치료사가 되지 않고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간단한 필터를 제안했습니다. 옳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이나 격렬한 대화를 하기 전에 이 말을 사용하세요. 얼마나 많은 드라마가 시작되지 않는지 지켜보세요. 진실은 결말을 좌우합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비밀이 슬며시 스며들고 시간이 갈라질 때 솔직하게 말하고 나아가세요. 처벌하지 마세요. 간청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남자는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선물이나 연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친 장조차도 연기와 재가 아닌 조용한 존경으로 바꾸는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작은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세요. 몸과 일정의 한 약속은 지키세요. 말은 줄이고 행동은 늘리세요. 당신의 삶에 무게를 실어 말이 무게를 지닐 필요가 없도록 하세요. 침착한 남자는 오해받기 어렵습니다. 여자는 읽을 수 있는 것을 신뢰합니다. 욕망은 믿을 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매력은 더 이상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경계는 울타리가 아닌 문이 됩니다. 진실을 선택하면 불은 끊임없는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불은 본래 있어야 할 열린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것은 논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존재감을 드러낼 때 욕망은 나이를 잇습니다. 젊음은 확실함 속에서 편안해집니다. 경험은 진정한 경계에 반응합니다. 아름다움은 편안함이 아닌 강인함으로 평가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로맨스를 약으로 삼지 않고 침묵하는 제3의 파트너로서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경계가 왜 열정을 안전하게 만드는지, 약속 대신 동기를 걸러내는 법, 그리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불태우지 않고 불꽃을 유지하는 방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입니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더 나은 기준도, 더 빠른 케미스트리도, 더 깔끔한 정열도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벗어나면 의견에 맞서거나 판단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대변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가치를 준다면 다음 강의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세요. 당신이 침착하고 매력적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